19년 전 8월 열하룻날 일인데요. 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바는 대략 이와 같은 것이다. 그가 살던 마을은 영유고을서 한 20리 떠나 있는 바다를 향한 조그만 동리이다. 그의 살던 그 조그만 마을 30집쯤 되는 에서 그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의 부모는 모두 10대째 났을 때 없었고 남은 친척이라고는 곁집에 딴살림하는 그의 아우 부처와 자기 부처뿐이었다. 그들 형제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고 또 제일 고기잡이를 잘하였고 그중 글이 있었고 대따라기도 그 마을에선 빼나게 그 형제가 잘하였다. 말하자면 그 형제가 그 동리의 대표적 사람이었다. 8월 보름은 추석 명절이다. 8월 열하룻날 그는 명절에 쓸장도 볼 겸 그의 아내가 늘 부러워하는 거울도 하나 사올 겸 장으로 향하였다. 당손네 집에 있는 것보다 큰 것이요 잊지 말고요. 그의 아내는 길까지 따라 나오면서 잊지 않도록 부탁하였다. 안 잊어. 하면서 그는 떠오르는 새빨간 햇빛을 앞으로 받으면서 자기 마을을 나섰다. 그는 아내를 이렇게 말하기는 우습지만 고아했다. 그의 아내는 촌에는 드물게 연연하고도 예쁘게 생겼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성내, 평양, 덴주꼴을 가도 그만한 거 쉽진 않카시요. 그러니까 촌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에게 우습게 보이도록 그 부처의 사이는 좋았다. 늙은이들은 계집에게 혹하지 말라고 흔히 그에게 권고하였다. 부처의 사이는 좋았지만 아니 오히려 좋음으로 그는 아내에게 시기를 많이 하였다. 품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는 대단히 쾌활한 성질로서 아무에게나 말 잘하고 애교를 잘 부렸다. 그 동리에서는 무슨 명절이나 되면 집이 그중 깨끗함을 핑계삼아 젊은이들은 모두 그의 집에 모이곤 하였다. 그 젊은이들은 모두 그의 아내에게 아주머니라 부르고 그의 아내는 아내대로 아즈바니 하며 그들과 짓거리고 즐기며 그 웃기 잘하는 입에는 늘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한편 구석에서 눈만 흘근거리며 있다가 젊은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불문곡직하고 아내에게 덤벼들어 발길로 차고 때리며 이전에 사다 주었던 것을 모두 거두어 올린다. 싸움을 할 때에는 언제든 곁집 있는 아우 부처가 말리러 오며 그렇게 되면 언제든 그는 아우 부처까지 때려주었다. 그가 아우에게 그렇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의 아우는 촌사람에게는 다시 없도록 늠름한 위엄이 있었고 맨날 바닷바람을 쐬었지만 얼굴이 희었다. 이것뿐으로도 시기가 된다 하면 되지만 특별히 아내가 그의 아우에게 친절히 하는 데는 그는 속상하여 못 견디었다. 그가 영유를 떠나기 반년 전쯤 다시 말하자면 그가 거울을 사러 장에 갈 때부터 반년 전쯤 그의 생일날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음식을 차려서 잘 먹었는데 그에게는 한 버릇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은 남겨두었다가 좀 이따 먹곤 하는 것을 예사로 하였다. 그의 아내도 그 버릇은 잘 알 터인데 그의 아우가 점심때쯤 오니까 아까 그가 아껴서 남겨두었던 그 음식을 아우에게 주려 하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못 주리라고 아무를 하였지만 아내는 그것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그의 아우에게 주어버렸다. 그는 마음속이 잠오 편치 못하였다. 트집만 있으면 인연을 그는 마음 먹었다. 그의 아내는 시아우에게 상을 준 뒤에 물러오다가 그만 그의 발을 조금 밟았다. 인연. 그는 힘껏 발을 들어서 아내를 냅다 찼다. 그의 아내는 상 위에 거꾸러졌다가 일어난다. 인연. 사나이 발을 짓밟은 년이 어디 있어. 거 좀 밟아서 발이 불어댔을까? 아내는 낯이 새빨개져서 울음 섞인 소리로 고함친다. 인연. 말대답이. 그는 일어서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아우가 일어서면서 그를 붙여 잡았다. 가만 있거라. 이놈의 자식. 하며 그는 아우를 밀친 뒤에 아내를 드는 대로 내려찌었다. 죽일 인연. 나가거라. 죽여라 죽여라. 난 죽어도 이 집에선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디 않고 네 집이게. 이때다. 그의 마음에는 그 못 나가겠다는 아내의 말이 푸들이 박혔다. 그 이상 때리기가 싫었다. 우두커니 눈만 흘기고 있던 그는 망할련 그럼 내가 갈라. 하고 그만 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형님 어디 갑니까? 하는 아우의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곁동이 탁주집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서 거기 있는 술 파는 계집과 술상 앞에 마주 앉았다. 그날 저녁 얼근이 취한 그는 아내를 위하여 떡을 한 도너치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리하여 또 서너 다른 평화가 이르렀다. 그러나 이 평화가 언제까지든 연속할 수는 없었다. 그의 아우로 말미암아 또 평화가 짜게져 나갔다. 5월 초승부터 영유고을 출입이 잦던 그의 아우는 5월 금음께부터는 고을서 며칠씩 묵어오는 일이 많았다. 함께 고을에 첩을 얻어두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이 있은 뒤로 아내는 아우가 고을 들어가는 것을 벌레보다도 싫어하고 며칠 묵어 나오는 때면 곧 아우의 집으로 가서 그와 담판을 하며 심지어 동서되는 아우의 처에게까지 못 가게 하지 않는다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 7월 초승께 그의 아우는 고을에 들어가서 열흘쯤 묵어온 일이 있었다. 이때도 전과 같이 그의 아내는 그의 아우와 재수 맞싸우다 못하여 마침내 그에게까지 와서 아우가 그런 못된 데를 다니는 것을 그냥 둔다고 해보자 한다. 그 꼴을 곱게 보지 않았던 그는 첫마디로 고함을 쳤다. 내게 상관이 뭐해가? 듣기 싫다. 못난둥이 아우가 그런 데를 댕기는 걸 말리지도 못하고. 분김에 이렇게 그의 아내는 고함쳤다. 인연 무얼. 그는 벌떡 일어섰다. 못난둥이.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그의 아내는 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거꾸러졌다. 2년. 사나이에게 그따웃 말버릇 어디서 배완? 애미네 때리는 건 어디서 배웠노? 못난둥이. 그의 아내는 울음소리로 부르짖었다. 상년 그냥? 나갈. 우리 집에 있디 말고 나갈. 그는 내리찌으면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아내를 문을 열고 밀쳤다. 나가지 않으리. 하고 그의 아내는 울면서 뛰어나갔다. 망할년. 토하는 듯이 중얼거리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아내는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았다. 일단 내쫓기는 하였지만 그는 아내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두워져서도 그는 불도 안 켜고 성이 나서 우들우들 떨면서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참 기쁜 듯이 웃는 소리가 그의 아우의 집에서 밤새도록 울리었다. 그는 움직도 않고 고자리에 앉아서 밤을 새운 뒤에 새벽 동터올 때 아내와 아우를 죽이려고 부엌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문을 벌컥 열었다. 그의 아내로서 만약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 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문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내와 아우를 죽이고야 말았으리라. 그는 아내를 보는 순간 마음에 가득 차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칼을 내어 던지고 뛰어나가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2년 하면서 들어오더니 뺨을 물어뜯으면서 함께 이리저리 자빠져서 뒹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으되 다만 그의 아내, 그의 아우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대략 이와 같았다. 각설. 거울은 마침장에 마음에 맞는 것이 있었다. 지금 것과 대보면 어떤 때는 코도 크게 보이고 입이 작게도 보이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런 촌에서는 둘도 없는 귀물이었다. 거울을 사가지고 장을 본 뒤에 그는 이 거울을 아내에게 주면 그 기뻐할 모양을 생각하면서 새빨간 저녁 햇빛을 받은 넘치는 듯한 바다를 안고 자기 집으로 늘 들르던 탁주집에도 안 들르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그의 집 안방에 들어설 때에는 뜻도 않아였던 광경이 그의 눈앞에 벌어져 있었다. 방 가운데는 떡상이 있고 그의 아우는 수건이 벗어져서 목 뒤로 늘어지고 저고리 고름이 모두 풀어져 가지고 한편 모퉁이에 서 있고 아내도 머리채가 모두 뒤로 늘어지고 치마가 배꼽 아래 늘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의 아내와 아우는 그를 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움직도 않고 서 있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어이없이 서 있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마침내 그의 아우가 겨우 말했다. 그놈의 쥐 어디 갔니? 흥. 쥐. 훌륭한 쥐 잡됐다. 그는 말을 끝내지 않고 짐을 벗어버리고 뛰어가서 아우의 멱살을 그러쥐었다. 형님 정말 쥐가. 쥐. 이놈. 형수와 그런 쥐 잡는 놈 어디 있니? 그는 아우의 따귀를 몇 번 때린 뒤에 등을 밀어서 문 밖에 집어 던졌다. 그런 뒤에 이제 자기에게 이를 매를 생각하고 우두루들 떨면서 아랫목에 서 있는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2년. 시아우와 그런 쥐 잡는 년이 어디 있어? 그는 아내를 거꾸러뜨리고 함부로 내리치었다. 정말 쥐가 아이 죽같다. 2년. 너도 죽어라. 그의 팔다리는 함부로 아내의 몸 위에 오르내렸다. 아이 죽같다. 정말 아까 적은이가 왔게 떡 먹으라고 내놓았더니? 듣기 싫다. 시아우 붙은 년이 무슨 잔소리. 아이 정말이야요. 쥐가 한 마리나. 그냥 쥐 잡을래다가. 상년. 주걸. 물이라도 빠대 주걸. 그는 실컷 때린 뒤에 아내도 아우와 같이 등을 밀어내어 쏘았다. 그 뒤에 그의 등에로 고기 배때기에 장사해라고 토하였다. 분풀이는 실컷 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속이 잠옷 편치 못하였다. 그는 아랫목으로 가서 바람벽을 의지하고 실신한 사람같이 우두커니 서서 떡상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편으로 바다를 향한 마을이라 다른 곳보다는 늦게 어둡지만 그래도 술시쯤 되어서는 깜깜하니 어두웠다. 그는 불을 켜려고 바람벽에서 떠나 성냥을 찾으려고 돌아갔다. 성냥은 늘 있던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저기 뒤적이 노라니까 어떤 낡은 온뭉치를 들칠 때에 쥐소리가 나면서 무엇이 후덕덕 뛰어나온다. 그리하여 저편으로 기어서 도망한다. 역시 쥐됐다. 그는 조그만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만 그 자리에 맥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아까 그가 보지 못한 때의 광경이 활동사진과 같이 그의 머리에 지나갔다. 아우가 집에를 왔다. 아우에게 친절한 아내는 떡을 먹으라고 아우에게 떡상을 내어놓는다. 그때 어디선가 쥐가 한 마리 뛰어나온다. 둘이서는 쥐를 잡느라고 돌아간다. 한참 성화시키던 쥐는 어느 구석에 숨어버린다. 그들은 쥐를 찾느라고 두리번거린다. 그때 그가 들어선 것이다. 상년 좀 있으면 안 들어오리. 그는 억지로 마음 먹고 그 자리에 들어누웠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밤이 가고 밝기는 커녕 해가 중천에 올라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는 차차 걱정이 나서 찾아보러 나섰다. 아우의 집에도 없었다. 동리를 모두 찾아보아도 본 사람도 없다 한다. 그리하여 낮쯤 한삼십리 내려간 바닷가에서 겨우 아내를 찾기는 찾았지만 그 아내는 이전과 같은 생기로 찬산 아내가 아니요. 몸은 물에 불어서 곱이나 크게 되고 이전에 늘 웃음을 흘리던 예쁜 입에는 거품을 잔뜩 물은 죽은 아내였다. 그는 아내를 업고 집에 오기까지의 정신이 없었다.
이튿날 간단하게 장사를 하였다. 뒤에 따라오는 아우의 얼굴에는 형님 이게 웬일이오니까? 하는 듯한 원망이 있었다. 장사를 지낸 이튿날부터 아우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없어졌다. 하루 이틀은 심상히 지냈지만 닷새 엿새가 지나도 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꼭 그이 아우와 같이 생긴 사람이 5, 6일 전에 맷산자 보찜을 하여 진 뒤에 새빨간 저녁회를 등으로 받고 더벅더벅 동편으로 가더라 한다. 그리하여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났지만 한번 떠난 그의 아우는 돌아올 길이 없고 혼자 남은 아우의 아내는 만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도 이것을 잠자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불행의 모든 죄는 죄 그에게 있었다. 그도 마침내 뱃사람이 되어 적으나마 아내를 삼킨 바다와 늘 접근하며 가는 곳마다 아우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어떤 배를 얻어 타고 물길을 나섰다. 그는 가는 곳마다 아우의 이름과 모양을 물었으되 아우의 소식은 알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꿈결같이 10년을 지나 서구년 전 가을 탁탁히 낀 안개를 깨며 연한 바다를 지나가던 그의 배는 몹시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파선을 하여 번 몇 사람은 죽고 그는 정신을 잃고 물 위에 떠돌고 있었다. 그가 겨우 정신을 차린 때는 밤이었다. 그리고 어느덧 그는 무드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를 말리느라고 새빨갛게 피워놓은 불빛으로 자기를 간호하는 아우를 보았다. 그는 이상하게 놀라지도 않고 천천히 물었다. 너 어떻게 여기 완? 아우는 잠자코 한참 있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형님 그저 다 운명이외다. 따뜻한 불기운에 잠이 들려 하던 그는 화닥닥 깨면서 또 말하였다. 10년 동안에 되게 파리했구나. 형님 나도 변했거니와 형님도 되게 변화 셋세다. 이 말을 꿈결같이 들으면서 그는 또 혼곤히 잠이 들었다. 그리하여 두어 시간 꿀보다도 단잠을 잔 뒤에 깨어보니 아까 같이 새빨간 불은 피워있지만은 아우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겨우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까 아우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새빨간 불빛을 등으로 받으면서 터벅터벅 아무 말 없이 어두운 가운데로 쓰러졌다 한다. 이튿날 아무리 알아봐야 그의 아우는 종적이 없어지고 할 수 없으므로 그는 할 수 없이 다른 배를 얻어 타고 또 물길을 나섰다. 그리하여 그의 배가 해주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해주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사려다가 저편 가게에 걸핏 그의 아우와 같은 사람이 있으므로 뛰어가서 보니 그는 벌써 없어졌다. 배가 해주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으므로 그는 마음을 해주에 남겨두고 또다시 바닷길을 떠났다. 그 뒤에 3년을 이리저리 돌아다녀서도 아우는 다시 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3년을 지나서 지금부터 6년 전에 그이 탄 배가 강화도를 지날 때의 바다로 행한 가파로운 매 곁에서 바다로 향하여 날아오는 배따라기를 들었다. 그것도 어떤 구절과 곡조는 그의 아우 특색으로 변경된 그의 아우가 아니면 부를 사람이 없는 그 배따라기였다. 배가 강화도에 머무르지 않아서 그저 지나갔으나 인천서 열흘쯤 머무르게 되었으므로 그는 곧 내려서 강화도로 건너갔다. 거기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어떤 조그만 객주집에서 물어보니 이름도 그의 아우요. 생긴 모양도 그의 아우인 사람이 묵어있기는 하였으나 사나흘 전에 도로 인천으로 갔다 한다. 그는 곧 돌아서서 인천으로 건너가서 찾아보았지만 그 조그만 인천서도 그의 아우는 찾을 바이 없었다. 그 위에 눈 오고 비 오며 6년이 지났지만 그는 다시 아우를 만나보지 못하고 아우의 생사까지 알 수 없었다. 말을 끝낸 그의 눈에는 저녁해에 반사하여 몇 방울의 눈물이 번뜩인다. 나는 한참 있다가 겨우 물었다. 노형의 대수는? 모르디오. 20년을 영유는 안 가봤으니깐요. 노형은 이제 어디로 갈 테요? 그것도 모르디요. 정처가 있나요? 바람부는 대로 몰려 댕기지요. 그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배따라기를 불렀다. 아. 그 속에 잠겨있는 사귀지 못할 리우침. 바다에 대한 애처로운 그리움. 노래를 끝낸 다음에 그는 일어서서 시뻘건 저녁회를 잔뜩 등으로 받고 을밀대로 향하여 더벅더벅 걸어갔다. 나는 그를 말릴 힘이 없어서 눈이 멀거니 그의 등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도구 배따라기와 그의 숙명적 경험담이 귀에 쟁쟁이 울리어 한잠도 못 이루고 이튿날 아침 깨어서 조반도 안 먹고 기자묘로 뛰어가서 또다시 그를 찾아보았다. 그가 어제 깔고 앉았던 풀은 모두 한편으로 누워서 그가 다녀감을 기념하되 그는 그 근처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배따라기는 어디선가 쟁쟁이 울리어서 모든 소나무들을 떨리지 않고는 안 두겠다는 듯이 날아온다. 모란봉이다. 모란봉에 있다 하고 나는 한숨에 모란봉으로 뛰어갔다. 모란봉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부병로에도 없다. 을밀대다 하고 나는 다시 을밀대로 갔다. 을밀대에서 부병로로 연한 지옥까지 연한 듯한 구렁텅이에 물 한 방울도 안 새리라고 빽빽이 난 소나무의 그 모든 잎잎은 떨리는 배따라기를 부르고 있지만 그는 여기에도 있지 않다. 기자묘의 하늘을 향하여 퍼져나간 그 모든 소나무의 천만의 잎잎도 그 아래쪽 퍼진 천만의 풀들도 모두 그 배따라기를 슬프게 부르고 있지만 그는 이 조그만 모란봉 일대에선 찾을 수가 없었다. 강가에 나가서 알아보니 그의 배는 오늘 새벽에 떠났다 한다. 그 위에 여름과 가을이 가고 1년이 지나서 다시 봄이 이르렀으되 잠깐 평양을 다녀간 그는 그 숙명적 경험과 슬픈 배따라기를 남겨둘 뿐 다시 조그만 모란봉엔 나타나지 않는다. 모란봉과 기자묘에 다시 봄이 이르러서 작년에 그가 깔고 앉아서 부러졌던 풀들도 다시 곱게 대가나서 자줏빛 꽃이 필요하지만 끝없는 뉘우침을 담은 한낱 배따라기로 하소연하는 그는 이 조그만 모란봉과 기자묘에서 다시 볼 수가 없었다. 다만 그가 남기고 간 배따라기만 추억하는 듯이 기념하는 듯이 모든 잎잎이 속삭이고 있을 따름이다.